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꾸르르륵 소리 냈다가 지금 뭐 그게 정말 제대로 낸 거 맞냐 막 이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꾸르르륵 소리를 잘 내시는 분들 양신TV 저희 gmail.com으로 보내달라 라고 했더니 엄땡땡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처음엔 고양이가 이 소리 처핑이나 트릴링 소리 내는 거 자랑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분이 내시는 소리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양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꾸르르륵 이거 잘하죠. 뿌르르륵 그러니까 뿌르르륵 이거나 어떠세요? 완전히 고양이가 내는 소리 같지 않나요? 엄땡땡님이 되게 좀 부끄럽게 제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봤는데 너무 잘하셔서 나중에 혹시 뭐 나오실 일 있으면 한번 나와서 직접 들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고양이처럼 생각해 봐고요. 예전에 고양이가 침대 위에서 자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나와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됐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침대를 계속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고양이는 왜 침대를 그렇게 집착을 할까? 침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아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인이랑 아미랑 아토미, 포뇨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집에서도 고양이랑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타미라는 고양이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페르시안 친칠라였고 지금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지금은 같이 있진 않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유난히 침대 속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집에 왔는데 막 아무도 없고 이름을 불렀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고양이 분명히 있는데 해서 딱 가보면 침대 안에 이렇게 암모나이트라고 하죠. 고양이들이 이렇게 몸을 말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은 집사분들이라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고양이가 침대를 좋아하는 거, 특히 침대 위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요, 침대 속을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침대 위를 좋아하는 것과 침대 속을 좋아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대 위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불의 촉감을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불에 약간 바스락거리는 촉감 있잖아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댔을 때 그다음에 체온이 올라가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침대 그냥 이불 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이불의 촉감이라던가 거기가 자기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침대 위, 이불 위에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말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두툼한 이불을 쓰시는 경우 아니 좀 풍성한 이불을 쓰시는 경우에는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쉬어야지 하고 했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물컹하고 만져진다던가 물컹하고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심한 경우가 좀 많아요. 약간 여기를 좀 숨숨집으로 더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보통 거기를 좀 은신처라고 생각하고 다묘 과정에서 꼭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열이 좀 낮거나 이런 경우에도 침대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보면은 유난히 침대 모서리에다가 마킹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페로몬을 묻힌다고 하거든요. 자기의 볼을 약간 모서리에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애들 있거든요. 갑자기 막 몸을 막 롤링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막 갑자기 좀 지나간 유행 노래가 생각하시면 롤링 있잖아요. 갑자기 롤링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영역이라고 많이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 보호자님과의 스킨십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워있으면 고양이들이 막 파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파고 들어와서 막 얼굴 비비면서 마킹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이제 소통, 그러니까 보호자와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리 잡을 때 평상시에 보호자님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스킨십하고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베개 밑이 된다던가 베개 근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보호자님이 보통 누워서 이렇게 보통 옆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에 기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장소를 특별하게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타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 이런 데서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너무 침대 위에서 있다가 쉬기도 하는데 여기서 왜 소변 실수를 했지라고 했을 때는 꼭 화장실이 충분한지, 화장실 개수가 고양이 마리수보다 더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의 재질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좀 푹신푹신한 타공감이 있는 재질인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간혹 다묘 가정에서는 침대 위에서 자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자는 애가 있고, 아니면은 캣타워에서 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 고양이가 선호하는 장소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장소는 보호자님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선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거실에 주로 있는다 그럼 거실이 보호자님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더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보호자님이 거의 침대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핵심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간혹 침대에 올라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양이가 보통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보호자님하고 좀 별도로 잠을 자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물론 신뢰관계가 높아서 같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자려고 자꾸 집착하는 경우에 보호자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호자님이 커뮤니케이션을, 스킨십을, 소통을 보통 침대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고양이가 거기에 애착 장소 아니면 선호하는 장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따로 잠을 자기를 원하시는 보호자님들의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항상 놀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상 같은 것들을 많이 줘서, 그래서 침대 위에서 스킨십이나 아니면 침대에서 어떤 표현,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추천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문을 막 긁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뭐 깨워주거나 가서 막 말 걸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는 고양이가 왜 보호자님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혼자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쉴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